카타기리 히메카라고 하는 소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넘보지 못할 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시크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미모에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숙한 스타일.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뒤를 돌아보는 미소녀다. 물론 학교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대단한데 아름다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외모와 항상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 고독한 성격이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기 때문인지 그녀에겐 열애설이 돈 적이 한 번도 없다. 꽃은 꽃이어도 백합보다는 장미꽃에 가깝달까? 그게 나 카키자키 코에이가 본 카타기리 히메카라고 하는 여자애였다. 한 명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카리스마 미소녀, 다른 한 명은 교실 병풍 같은 보잘것없는 남자애. 같은 반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공통점도 없고 대화는커녕 인사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런 우리 둘의 관계가 설마 그런 일로 뒤바뀌게 될 줄이야. 이 당시에 나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6월 모일 오후 7시가 지났을 무렵. 이 시간에도 밖은 후덥지근하네. 어쩐지 단 게 먹고 싶어서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갔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조그만 여자애 한 명이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얜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편의점 안이나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호자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 아이는 혼자인 듯 했다. 길을 잃은 건가? 아니면 누가 데리러 오길 기다린다든지? 보아하니 아직 대여섯 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좀 걱정되네. 뭔가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일단 물어나 볼까? 안녕 아가씨? 갑자기 말 걸어서 미안해. 편의점에 뭐 사러 왔어? 응. 그렇구나. 엄마나 아빠는? 같이 왔어? 아니, 호누카 혼자 왔어. 혼자서 뭘 사러 온 거야? 대단하다. 응, 이쯤이야. 그래. 근데 이젠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얼른 집에 안 가면 다들 걱정할 거야. 돌아가는 길을 몰라. 편의점 앞에 서 있던 여자애 호노카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집은 바로 이 근처라고 한다. 그런데 물건을 사다 보니 밖이 너무 어두워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고. 어쩌지? 집까지 바래다 주려고 해도 주소를 모르는데. 저건 미아 방지표인가? 그럼 주소 같은 것도 써있을지 모르겠다. 호노카, 잠깐 그 가방 좀 보여줄 수 있어? 주진 않을 거야. 걱정 마, 보기만 할게. 어디 보자. 뭐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애였네. 오빠, 우리 집이 어딘지 알아? 오빠네 집도 같은 데에 있거든. 같이 갈래, 호노카? 응, 갈래. 그 빨간 머리핀 귀엽다. 잘 어울려. 언니랑 같이 산 거야. 그래? 호노카한테는 언니가 있구나? 언니는 어떤 사람이야? 착해? 그럭저럭. 그럭저럭이구나. 그렇게 둘이서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를 몇 분. 호노카네 집이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젠 다행이지? 응, 고마워 오빠. 야,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젠 이 애를 문 앞까지 바래다. 아야, 죄송합니다. 급하게 가다가 그만. 아니요. 저도 앞을 제대로 안 보다가. 혹시 카타기리? 너 나랑 같은 반인. 언니, 나왔어. 호노카? 너 대체 이 시간에 어딜 갔었던 거야? 집에 왔더니 없길래 급하게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 편의점. 푸딩 먹고 싶어서. 편의점이라니, 이 바보. 혼자서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정말이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기 혹시 너 얘 언니야? 미안. 카키타니였었나? 뭐 비슷해. 아무튼 지금 내 동생이랑 같이 온 모양인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될까? 그 후로 서서 얘기하기도 뭐하니까 라고 해서 카타기린의 집에 들른 나는 그녀에게 대략적인 사정을 설명했다. 미안해 카키타니. 우리 집 바보가 민폐 끼쳐서. 바래다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뭘. 그냥 돌아오는 길이 똑같아서 그런 거야. 그나저나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설마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을 줄이야. 층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몇 년이나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어. 나도 놀랐어. 같은 아파트였다는 것도 그렇지만 호노카가 말한 언니가 설마 너였을 줄 몰랐어. 세상 좁다더니 진짠가 봐.
우리 집은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거든. 둘 다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서 쟤는 거의 내가 돌봐주고 있어. 보다시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 언니라기보다는 거의 엄마 대신인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나도 알바를 하고 있어서 항상 얘랑 같이 있어줄 수는 없어. 오늘은 어쩌다 보니 일찍 끝났지만 알바가 있는 날은 대체로 8시가 넘어서야 집에 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까지는 혼자서 집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한가 봐. 가끔씩 멋대로 밖을 나가거든. 멍해 보이는 주제에 추진력이 있다고나 할까 겁이 없다고나 할까. 그렇다니 걱정되겠네. 그래, 이러다 꼭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늘 조마조마해. 근데 정작 당사자는 저거 봐, 반성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 내가 아무리 혼내봤자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 아, 얼른 독립해서 이런 골칫거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일단 네가 평소에 고생이 많다는 건 알겠어. 나는 외동이라서 체감은 잘 안 되지만 동생이 있다는 것도 힘들겠다. 내 심정을 이해하겠어? 고마워 카키타니. 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응. 그리고 네가 동생을 아껴주는 좋은 언니라는 것도 알겠어. 그래. 어? 잠깐만. 내가 뭐라고? 응? 좋은 언니라고. 뭐? 갑자기 무슨 소리? 그치만 호노카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동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호노카는 정말 행복한 동생이야. 뭐야? 됐어. 난 딱히 이런 귀찮은 동생 따위 부모님 대신에 어쩔 수 없이 돌봐주고 있는 것뿐이야. 그 빨간 머리핀 머리핀이라니 이거? 들었어. 호노카랑 같이 산 거라면서? 정말로 안 귀엽다고 생각하면 굳이 똑같은 걸 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카키타니 너 이제 보니까 좀 짓궂다. 응? 왜 그래 호노카? 아까 그거 또 해줘. 아까 그거? 돈 없어지는 거. 아 그거? 알겠어. 자, 이 동전을 이렇게 쥐고 다시 한번 손바닥을 펴면 짠! 없어졌죠? 그리고 사라진 동전은 짜잔! 호노카의 주머니 속에 있었네요. 100원 생겼다. 아, 그 동전은 다시 나한테. 아니야, 됐다. 카키타니 방금 그거 뭐야? 아, 이거? 여기 오는 길에 몇 번 보여준 거야. 이런 거 잘하거든. 오빠 이번엔 카드 해줘.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아 그렇구나. 있잖아 카키타니, 너를 보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안? 응, 카키타니 나랑 거래하지 않을래? 뭐? 카타기리가 제안한 거래는 이러했다. 알바가 있는 날 카타기리는 방과 후에 유치원으로 가서 호노카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출근을 하는데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동안 내가 호노카를 감시하는 겸 돌보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빈도는 일주일에 3-4번. 내가 알바하는 날이야. 뭐 말이 돌봄이지. 그냥 같이 놀아주기만 하면 돼. 돌봄이라... 물론 맨입으로 부탁하는 건 아니야. 카키타니 넌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저녁? 우리 집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느라 늦게 퇴근하셔서 대체로 혼자 해결하고 있어. 보통 반찬 가게에서 파는 반찬이나 인스턴트 카레 같은 것만 먹지만. 그럼 호노카를 돌봐준 날은 내가 저녁을 대접해주고 싶은데 어때? 이래봬도 요리 꽤 잘하거든. 그래도 돼? 뭐 나야 고맙긴 한데. 당연하지. 이건 정당한 기브앤테이크잖아. 사양하지 마. 내 입장에서도 쟤 혼자 집 지키게 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봐주고 있는 게 더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호노카도 너를 잘 따르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여동생 시터 해보지 않을래? 오빠, 우리 집에 또 올 거야? 호노카... 그래, 이왕 이렇게 친구가 됐으니까 좋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도 괜찮다면 해볼게. 좋아, 협의된 거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응, 나야말로 잘 부탁해, 카타기리. 아, 잠깐만.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지 마. 우린 같은 반 친구고 앞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지내게 될 테니까 편하게 히메짱이라고 불러. 뭐? 아니, 그건 좀... 그냥 히메라고만 부를게. 알았어. 나도 앞으로 너를 카키피라고 부를게. 뭐 좋을 대로 불러줘. 그렇게 일주일에 며칠씩 학교가 끝나면 카타기린의 집에 들러서 호노카와 함께 지내는 나의 여동생 시터로서의 나날이 시작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다. 일개 고등학생인, 심지어 외동인 내가 과연 어린애를 돌봐줄 수 있을까? 하지만 카키피, 이거 봐. 와, 굉장한데? 호노카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색깔도 여러 개를 써서 엄청 화려하네. 하얀색을 200가지 썼어. 색연필에 들어있는 하얀색은 한 가지 아니야? 가자, 카키피. 위험하니까 꽉 잡고 있어. 다 쏴버려. 카키피 오빠는 레이저 같은 거 못 쏘는데. 자, 호노카, 밖에서 놀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자. 카키피도 씻어. 알겠어, 같이 씻자. 막상 시작해보니 호노카와 함께하는 나날은 그야말로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카타기리, 히메는 호노카가 귀찮다고 했지만 적어도 나랑 같이 있을 때의 호노카는 아주 얌전하고 착해서 손이 많이 가지 않았다. 물론 혼자서 멋대로 밖에 나가는 일도 전혀 없었다. 오늘도 피곤하다. 언니 수고했어, 히메. 둘 다 안녕. 금방 저녁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돼지고기 감자조림 달달해서 맛있다. 그치. 비법은 미소된장을 살짝 섞는 거야. 호노카가 단맛을 좋아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 먹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매일 먹고 싶을 정도야. 에이, 칭찬이 너무 과하다. 그래도 고마워. 카키피, 호노카가 당근 줄게. 정말? 고마워. 야, 호노카, 당근 먹기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어떡해. 네가 다 먹어야지. 그리고 카키피 너도 너무 그렇게 다 받아주지 마. 이러면 더 편식하잖아. 에이, 하나 정도야 뭐 어때? 맞아.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한 저녁 풍경도 어느샌가 우리들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그렇게 여동생 시터로서의 나날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네, 지금 나가요. 이 시간에 누구지? 택배인가? 히메? 왜 그래?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카키피. 혹시 호노카 여기 안 왔어? 호노카? 아니, 안 왔는데. 너랑 같이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호노카가 방금 집을 뛰쳐나갔어.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싸웠어. 싸웠다고? 내일 호노카 생일이잖아.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할 거니까 너도 오라고 했었지. 응, 그랬었지. 그래서 나도 내일은 알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알바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 갑자기 아파서 못 나가게 된 사람이 있으니까 나더러 대신 나와달라고. 정말로 곤란하다는 듯이 말하길래 거절하지 못했어. 그래서 호노카한테 말했어. 생일 파티는 주말로 미루자고. 그랬더니 싫어! 언니는 내일 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게 됐다니까. 며칠 미루는 것뿐이야. 내일 하겠다고 했잖아! 그치만 안 되는 걸 어떡해. 부탁이니까 떼 좀 쓰지 마. 몰라! 호노카! 어디가? 그러다 다급하게 쫓아가려고 나왔는데 이미 어딜 갔는지 안 보여서. 아파트 내부도 한 차례 돌아다녀봤는데 아무데도 안 보여. 그래서 어쩌면 너희 집에 와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었나 보네. 정말이야? 그럼 혹시 밖으로 나갔나? 시간도 늦었고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 정말 최악이야. 히메? 약속을 못 지킨 건 난데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화내고. 어린애한테는 그런 사정이 중요하지 않잖아. 걔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어. 만약 이대로 집에 안 돌아오면 사고를 당하거나 누가 데려가기를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떡해. 히메! 일단 진정해. 어쨌든 지금은 호노카를 찾으러 가야지. 얘기는 그때 다시 하자. 카키피. 방금 전에 집에서 나간 거랬지? 그럼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찾으러 가자, 히메. 나도 같이 갈게. 미안. 네 말이 맞아.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응, 금방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 후로 히메랑 흩어져서 근방을 수색하기로 한 나는 짐작 가는 장소를 순서대로 돌아다녔다. 여긴 없네. 큰일 났네. 비둘기도 세졌겠다. 얼른 찾아야 하는데. 호노카가 이 장대비 속에 우산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진 않을 거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그 공원에는 분명 돔 형태의 놀이기구가 있었지?
문득 생각난 그곳. 지금까지 몇 번인가 호노카랑 같이 갔었던 근처의 공원으로 향하자 다행이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카키피! 일단 히메한테도 연락해야겠다. 자, 호노카, 같이 집에 가자. 안 갈래. 근데 계속 여기 있다간 감기 걸려. 절대 안 걸려. 설득하기가 꽤 어려워 보이네. 카키피! 호노카는? 아, 히메, 걱정 마. 찾았어. 정말이지 철렁했네. 그래도 다행이다. 호노카, 미안해 호노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집에 가자. 어? 싫어. 언니가 그랬잖아. 내일 생일 파티 한다고. 근데 아까는 못한다면서. 그건 언니는 내가 싫어서 그런 거잖아. 나도 그런 언니가 너무 아니야, 호노카. 카키피? 아, 소리쳐서 미안해. 근데 호노카, 잘 들어. 언니는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언니도 사실은 내일 네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어. 거짓말. 언니는 맨날 그러잖아. 내가 귀엽지 않다고. 그건 그냥 쑥스러워서 그런 거야. 언니도 사실은 호노카 너를 정말 좋아해. 왜냐하면 언니는 네가 집을 나갔을 때 걱정돼서 울었어. 그런 얘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정말이야. 그러니까 호노카, 언니가 싫다느니 그런 섭섭한 말은 하지 말아줘. 응? 미안해 호노카. 불안하게 해서 미안해. 언니. 나도. 괜찮아. 진심으로 한 말 아니라는 거 알아. 그 후로 몇 분 동안 호노카는 히메의 품속에 안겨 울었다. 그러다 이내 울다 지친 건지 그대로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잠에 들어버렸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단잠에 빠지다니. 정말이지. 사람 귀찮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그래도 뭐 큰일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고마워 카키피. 어? 네가 없었으면 아마 일이 더 꼬였을 거야. 호노카를 무사히 발견한 것도 우리가 회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네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야, 뭘. 나는 별것도 안 해낸걸.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말을 안 섞어봐서 몰랐어. 네가 이렇게 듬직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어? 아까 울고 있던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준 것도 그렇고 호노카를 혼냈을 때도 그랬고 좀 멋있었어. 어쩌지? 그렇게까지 칭찬해주니까 좀 쑥스럽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생일 파티를 미뤄야 하는 건 변함이 없네. 대신 일하겠다고 말해버린 이상 무책임하게 역시 못하겠어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쩌지?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아이디어? 응, 분명 호노카도 기뻐해줄 거야. 주말. 이번에는 회전목 맡을래. 호노카 그렇게 뛰다가 넘어진다. 기운이 넘치네. 호노카의 일시적인 가출 사건이 있던 그 주 일요일, 우리는 바닷가 근처 놀이공원으로 놀러 왔다. 오늘 아침 아무것도 모르고 히메카랑 내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호노카는 목적지가 놀이공원이라는 걸 알고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놀이기구를 정복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언니 카키페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와. 미안, 힘들어서 그런데 좀만 쉬자.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을 테니까 회전목마 타고 와. 알았어,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호노카 쟤 완전 신났네. 이왕 미루는 거 그만큼 성대하게 축하해주려고 계획한 놀이공원 이벤트였는데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나 혼자서는 호노카가 감당이 안 돼서 이런 데에 잘 못 데려오거든. 네가 같이 와줘서 고마워. 천만에.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너 말이야, 여자친구 같은 거 없어? 뭐? 갑자기 그건 왜? 말해봐, 있어 없어? 그게 부끄럽지만 못쏠이야. 그렇구나. 저기 그건 왜 갑자기? 그냥 순전히 궁금해서. 너는 성격도 좋고 듬직하고 사람도 잘 챙기잖아.
얼굴도 눈매가 살짝 사나운 것 빼고는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싶었어. 아니야, 날 과대평가하는 거야. 나처럼 보잘것없는 애랑 사귀고 싶어하는 여자애가 어딨어. 있다고 하면? 어? 너랑 사귀고 싶은 여자애가 여기 있다고 하면? 힘에? 그게 무슨... 그러니까 너만 괜찮다면 거래랑 상관없이 앞으로도 매일 내 요리를 너한테 먹여주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다가오는 힘의 얼굴은 사과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카키피, 그럼 안 될까? 힘에, 나는... 언니 오빠 뽀뽀할 거야? 아! 호노카?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까 회전목마 다 타고 나서부터. 그래서 뽀뽀할 거야? 무슨... 언니 요즘에 집에서 카키피 얘기만 하잖아. 카키피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뽀뽀하는 거잖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카키피는? 어? 우리 언니 좋아해? 내가? 응, 확실히 말해. 요즘 애들은 빠르네. 당연히 좋아하지. 뽀뽀하고 싶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야? 호노카의 질문에 히메가 기대와 불안이 섞인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어중간한 대답으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맞아. 약간은 솔직하지 못하지만 상냥하고 동생을 아끼는 히메가 뽀뽀하고 싶은 마음으로 좋아. 오.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히메, 앞으로도 계속 네 곁에 있게 해줘. 응. 처음엔 대화는커녕 인사조차 나눠본 적이 없는 같은 반 친구였지만 이윽고 서로 협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커플이 되었다. 얼마 전에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마 믿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날 저녁 그 편의점 앞에서 호노카를 못 만났으면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있지도 못했겠지. 나도 호노카가 아니었으면 너랑 한마디도 못 나누고 그대로 졸업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한테 호노카는 말 그대로 사랑의 큐피드네. 하지마, 쑥스럽잖아. 있잖아 카키피, 쑥스러운 김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탁? 우린 같은 반 친구고 앞으로는 사귀는 사이로 지낼 거니까 이제부턴 나를 히메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렇네. 응, 알겠어.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히메카. 그렇게 말하자 진심으로 기쁜 듯 쑥스러워하던 그녀는 문득 내 앞에 서서 빙글 몸을 돌리더니 좋아, 협의된 거다. 나도 앞으로 잘 부탁해, 코에이. 활짝 핀 백합꽃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